안녕하세요. 플랜트리입니다. 플랜트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목조주택 전문 시공사입니다. 목조주택 외길 홀루 대표님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플랜트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한 그리고 시공 전후가 투명한 집을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트리 고정용 실장입니다. 플랜트리는 2016년도에 시작한 전라도 광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는 콜로 고정용 저고요. 저는 99년도부터 이 주택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집 만든 지는 21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산에서 열린 사랑의 집 짓기 때 제가 자원봉사자로 가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국민일보 기자님이 찍어준 모습입니다. 그때 일하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일을. 이 상황이 드실지 모르지만 사업 망하고 건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 망하고 어려움을 하는 일 같은 이미지가 되게 싫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걸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한 사례처럼 느껴지네요. 그렇게 동기들이랑 일을 시작했습니다. 24살에 시작해가지고, 이건 제가 처음 지은 집이고요. 이 처음 일을 할 때 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좋아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의 집 짓기, 여기 거 자원봉사자 대학생들과 같이 했고, 이렇게 외국인들과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돈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가서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연장 벨트에다가 이렇게 막 응원의 글을 썼죠. 네, 이렇게 하면서 20대, 30대 지금까지 다른 일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집 짓는 일에만 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구들이랑 20대 때 이렇게 대목수 팀을 이뤄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다 어디서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 건축회사의 사장, 소장, 뭐 이렇게 중역으로 다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멋진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이런 회사 저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곤지암에서 사업도 시작했다가 바보 콜로란 글인데 제가 11년 5월에 썼네요. 네, 한 10년 일한 지는 한 10년 좀 넘었을 때 쓴 글이네요. 이때 사업을 한번 망했거든요. 돈 욕심 내고 막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뭐 죽으려고도 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집을 쭉 했죠. 여러 가지 생각에 담긴 글들을 썼습니다. 네, 20대. 이 집은 제 첫 소장. 제가 그린 집을 직접 만들게 됐을 때, 그때 이때 평당가가 한 2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제가 추억 얘기가 됐네요.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집을 지으면서 난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머릿속에 상상이 있었거든요. 그 머릿속에 있던 회사는 처음에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명동에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회장님이 될 테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업도 한번 망해보고, 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이고, 집을 한 채 한 채 집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집을 지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성공하신 분들이다. 내가 나같이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사람이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막 돈을 엄청 벌으면서 집을 짓고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건축비를 알뜰하게 낭비 없이 짓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플랜트리라는 회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비밀이기도 하고 새로 집 짓는 사업을 하실 분에도 도움이 되고 건축주분들에도 분명히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비는 1. 자재비, 2. 인건비, 3. 경비, 4. 이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자재비는 여력이 되시는 한 좋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구적이고 오래 쓰고 손안 가는 것, 제 기준입니다. 인건비 깎지 않고 오히려 잘 챙겨준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비에 인건비를 깎아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에게 잘 해달라고, 물론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이익이거든요. 10만원, 20만원 깎는 건 돈은 없어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잘 만든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계속 남는 거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는 인건비를 깎는 것보다는 비싸게 줘도 안 되겠지만 적정한 가격을 그냥 잘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 3번과 4번 경비와 이윤 되겠죠. 자, 이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윤은 보통 본사가 있겠죠. 본사 이윤은 10에서 30%까지 보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본사들이 이렇게 소장님들에게 내리죠. 소장님들, 건축소장 분들이 그래도 이리저리 이윤의 퍼센트는 한 1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소장이 내려와서 각 공정별 사장님들, 팀장님들이겠죠. 에게 하도급을 주죠. 그 하도급에 그 팀장님도 당연히 그 팀을 꾸리고, 저도 팀장 생활 오래 했지만 팀을 꾸리고 연장 관리하고 차량 관리하고 하시려면 이윤이 필요합니다. 그게 팀장님들은 1%에서 많게는 10%까지. 공정도 되게 많죠. 기초, 목구조, 지붕, 잡철, 창호, 단열, 외장재, 내부 마감재, 전기 설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윤으로 건축주님이 돈을 내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윤으로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윤으로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출되겠죠.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경비는 뭐냐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말하는데요. 제가 우리 집 옆에 집을 지으면서 경비를 받지는 않잖아요. 숙박비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멀리 있는 데 가면은 자야죠. 먹어야죠. 그 다음에 쉬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내 돈 쓰면서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당을 1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먼 현장에 가니까 10만원 번 거에서 2만원은 내가 숙박비로 쓰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을 해도 10만원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숙박비, 차비, 기름값, 차비가 기름값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휴일 때 쉬는 숙박비, 차비, 밥값, 무시 못할 밥값. 그 다음에 간혹 있는 통닭값.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런 것도 다 경비입니다. 이걸 누가 낼까요? 통닭값은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이런 숙박비, 차비, 기름값, 밥값 같은 거는 다 견적 낼 때
그 현장에 맞춰서 제가 팀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현장 간다? 그러면 저한테 도급으로 이거 하는데 얼마 할 거냐? 그러면 저 1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 100만 원 내역에는 경비도 있고 차비도 있고 우리 팀 일당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 경비 숙박비가 집 한 채 다 합쳐보면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3천만 원까지도 됩니다. 집 한 채 짓는데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이윤과 경비 쪽에서 빠지는 돈이 되게 굉장한 돈이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콜로가 생각하는 회사의 구조는 일단 집을 잘 만드는 게 최고겠죠. 집은 당연히 잘 만든다. 2번 싸게 만든다. 3번 AS 잘해준다. 4번 AS가 안 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집을 잘 만든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은 어차피 나쁜 사람은 없거든요. 다 좋으신 분이고 근데 힘들고 일이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일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막 이렇게 그런 게 힘들거든요. 그런 걸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생긴 게 뭐냐면 서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같은 디테일로 같은 사람이 만든다. 이게 잘 만드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심해서 디테일을 만들고 그 디테일을 같은 사람이 똑같이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품질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반복 숙달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지고 반복 숙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도 빨라져.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또 두 번째로는 싸게 만든다. 싸게 만든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재를 싼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자재는 되도록 여건이 된다면 내구적이고 내오염적이고 튼튼한 것. 그럼 뭐냐? 인건비도 할 수 있을 때 더 튼튼하고 더 야무지게 만든다. 이건 오히려 돈이 더 들죠. 여기선 싸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 구조죠. 싸게 만들려면 회사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이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윤 최소화 방법으로는 플랜트리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다시요. 최소한의 하도급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각 공정별 사장님들 이윤이 1에서 10%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 사장이 되면 돼요. 각 분야별 사장. 플랜트리가 직접 각 분야별 사장이 된다. 사장이 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에게 이윤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달라면 근데 책임도 다 저기 때문에 제가 집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집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열심히 하는지 열심히 하지 않는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일당이 도급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튼 그래서 저는 각 분야의 도급 없이 일을 합니다. 물론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전기, 설비, 뭐 창호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도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도급을 하지만 가장 큰 공정인 목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 인건비를 줍니다. 일당으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이윤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구조를 최소한의 구조로 합니다. 저희 플랜트리는 제가 도면 그리고요, 견적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잘 진행 상황도 체크하고, 사무실 일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저희 식구 소장님들과 목구조팀, 제가 일당을 주는 목구조팀 2팀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잘 믿지도 않고, 더 회사를 늘려서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다 봐야 되고 다 확인해야 되고 다 보고 받으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조로 이렇게 회사 조직을 더 키우지 않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 분들과 일한다. 이거 경비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플랜트리의 이윤은 16%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님들이나 뭐 월급 등으로 6%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보험료랑 차량 운영하고 보험료, 그 다음에 뭐 회사 관리 비용이죠. 등으로, 그 다음에 제 풀로 월급, 사후 관리, 뭐 재투자 이런 것으로 10% 이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몸집이 가볍고 제일 싸게 집을 만들 수 있는 이윤 구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했고 플랜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경비 부분. 경비 부분은 그 지역 기술자분들과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경비가 생기지 않죠. 지역 기술자분들과 일을 하고 지역 공사를 한다. 네, 그럼 더더욱 효율은 올라갑니다. 공사비를 줄일 수 있고요. 지역 그 기술자분들과 일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역 기술자분들과 일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팀장 생활을 오래 할 때 힘들었던 거는 사실은 돈 버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객지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객지 생활. 가족과 떨어짐. 그다음 여관 생활. 남자들끼리 칙칙한 방에 가서 몇 달씩 여관 생활 합니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막 소주 먹고 밤에. 방도 돈이 많이 나가니까 여관을 각 방을 할 수도 없잖아요. 막 4명, 5명이 한 방에 자거든요. 그 생활은 너무 힘듭니다. 돈도 돈이지만요. 가장 힘든 것도 일이 없어요. 이것도 되게 힘든 일이죠. 일이 없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 여관 생활, 그 다음에 각종 가족과 떨어지는 것, 이것도 되게 힘들고. 객지 생활, 내 물건도 없고, 그냥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일 끝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요. 제가 플랜트를 만들면서 이 지역 같이 우리 식구분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서 일을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네,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꾸준히 일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일을 따려고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저희 회사의 일을 꾸준히 그냥 하시면서 주말에 쉬시고 가족일 있으면 가족일 보시면서
출퇴근하실 수 있으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출퇴근의 그 행복을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잘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 지역 기술자분들한테 해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일을 드리고 출퇴근할 수 있는 현장을 최대한 많이 하고, 지역 기업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돈을 더 벌지는 않지만 일이 끊기지 않고 그 다음에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의 집만 짓는다는 것은 이 기술자분들이 플랜트리의 공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경비를 줄이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품질을 올리고 그런 게 다 전체적으로 되겠죠. 지역 공사를 한다도 같은 맥락입니다. 윈윈. 경비를 줄이고 품질을 올리고 일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고 집을 지으신 분도 만족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AS를 잘해준다 가 되는데, AS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만약에 하도급 소장에게, 도급 사장님에게죠, AS 부탁한다. 한두 번입니다. 계속 몇 번 내고 그렇게 되면 도급 사장님도 돈을 벌고 이윤이 생기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AS 해달래요. 뭔데? 멀리 있는데. 두세 번 넘어 지나가면 AS 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장님이 아니고 제가 일당 주는 사람에게 일이라는 게 빨리 끝날 때도 있고 뭐 쉬는 날도 있고 그 근처에서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찍 끝나는 날 그 근처에 거기 가서 문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제가 사장이자 그 건축 회사의 사장이자 각 공종별 또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팀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집 하나 AS 놓친 적 없고요. AS에 불만이다, 잘 안 된다 이런 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AS 안 해드린 적도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AS 잘하게 되고, AS가 안 나게 한다. 네, AS가 안 나게 한다. 그 있잖아요. 그 건축 법상 의무 AS 기간은 2년이에요. 2년은요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잘 하지 안 생깁니다. 한국 패시브 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곰팡이 같은 것도 세 번째 겨울에 나와요. 보통 세 번째 겨울에 반응된다고 하거든요. 2년은 금방 가고 대충 해도 됩니다. 한 번 만들 때 좋은 자재들을 좀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AS가 안 나게, 고장이 안 나게, 손벌림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건축입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2년짜리 공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자, 보세요. 지금 평당 얼마 하잖아요? 주택 평당 얼마. 이거 건축주분이 정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다 업자들이 정한 거예요. 업자들이 정한 거예요. 2년 정도 AS 문제 안 생기게 하려면은 이 정도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축주님은 2년이 아니잖아요. 뭐 10년 아니면 영원히 문제가 안 생기게 해달라를 원하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평당 얼마의 보통 얼마 이렇게 되는 그 보통은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2년짜리 공법입니다.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좀 뭐 언짢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지을 때 어차피 자재가 비싸던 싸던 똑같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자재급 차이가 크더라도 내구성 있고 오랫동안 문제 없고 건강까지 좋다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오히려 집 겉에보다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속보다 집 속에 있는 자재들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겉은 바꿀 수 있거든요. 차라리 속이 더 바꾸기가 어려워요. 단열재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5년 뒤에 단열재만 바꾸실 수 있나요? 도배는 바꾸실 수 있죠. 도배 장판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지만 속에 있는 단열재 바꾸실 수 있나요? 뭐 방습체 바꿀 수 있나요? 창문 바꿀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좋은 여건이 된다면요, 무조건 여건이 안 되는데 하란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재는 내구성이고 내구적이고 내가 집에서 사는 기간 동안 최대한 오래 버텨줄 수 있는 자재를 쓰시는 게 좋고 인건비는 비슷하니까요.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2016년도에 저희 회사를 그런 마인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건축주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 회사와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새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생리로 저희 회사의 생리로 집을 만드신다면은 꽤나 경쟁력이 있게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객지 생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가족들과 주말을 보내면서 이 재밌는 일을 하시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건축주님, 사업자, 일하시는 분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처럼 이 건축일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노가다꾼이라는 말을 안 듣고 기술자, 엔지니어라는 말을 듣고 일했으면 좋겠고, 건축주분도 이렇게 경비나 이윤을 너무 많이 지불하면서 집을 짓는 것보다 딱 실속 있게 좋은 회사와 인근에 옆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집 잘 짓는 회사와 거래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착이 되면은 서로 윈윈하는 건축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글도 쓰고, 뭐 당연히 플랜트리도 홍보하고 그런 뜻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플랜트리는 1년에 집을 10동 정도 짓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을 때도 있고 덜 지을 때도 있는데 그 정도만 짓고 있습니다. 더 지으면 품질이 떨어질 것 같고 덜 지어도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수준만 꾸준히 이렇게 놀지 않고 집을 짓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이윤을 남겨서 회사가 엄청 부자가 되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꾸준히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일하시는 팀장님들하고 인근의 이웃의 집을 꾸준히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많이 동시에 막 20, 30채 짓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지었다면은 저희 회사와 건축 약속을 해주신 분들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실 텐데, 이런 회사의 생리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소화가 안 되고 한 채 한 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기다려주신 분도 생겼는데요. 기다려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와 약속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어서 보답해 드리는 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랜트리 고정용 실장이었습니다.